안녕하세요. 손정복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턱보톡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몇 유닛을 맞는지, 어디에 맞는지, 그리고 보톡스와 함께하면 어떤 시술들이 좋을지,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느 주기로 맞아야 될지 턱보톡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턱보톡스를 어디에 맞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턱보톡스는 우리가 교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꽉 씹었을 때 이렇게 부채꼴로 광대에서부터 모아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끝점 쪽에 맞게 되는데요. 또 너무 앞쪽에 맞거나 위쪽에 맞으면 이 리소리오스 머슬이라는 입꼬리 근과 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 최대한 이 구렌나루 뒤쪽 그리고 입과 귀 아래쪽에 이 끝쪽에 맞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쪽에 턱보톡스를 맞게 되는데 만약에 얼굴이 큰 경우에는 귀 밑샘을 맞거나 아니면은 턱 밑샘 그리고 이렇게 턱보톡스를 맞았을 때 축두근이 커지시는 분들이 있거나 두통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 축두근에도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통 턱보톡스에는 몇 유닛 정도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50유닛 정도를 양쪽에 나누어서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 25유닛에서 25유닛 정도 맞게 되는데요. 그런데 남자분들처럼 턱 근육이 발달되시거나 아니면 질긴 고기를 씹거나 이갈이가 심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교근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100유닛에서 양쪽 총 125유닛까지 사용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턱보톡스를 맞으러 오시는데 제가 진료실에서 보고 턱보톡스를 권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가장 대표적인 분들은 너무 마르신 분들, 특히 땅콩형 얼굴이 있으신 분들은 땅콩형이 도드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는 편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체중 감소가 너무 심하신 분들도 이쪽 특히 이제 이 심부볼 쪽, 마리오네트 쪽이 더 처짐이나 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턱 라인을 봤을 때 이 자갈턱 보톡스, 턱 끝에 있는 보톡스, 턱 끝에 있는 근육들은 올라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쪽 뒤쪽에 있는 근육들은 내려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쪽 턱보톡스가 여기에서 당기고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턱보톡스를 맞고 지탱해주는 힘이 약해지면 오히려 이쪽이 더 처짐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갈턱 보톡스를 맞아서 이쪽을 펴주면서 보톡스를 맞지 않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턱보톡스와 같이 받으면 좋은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턱보톡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면에서 봤을 때 각이 진 얼굴을 슬림하게 해주지만은 이 심부볼 쪽이나 피부가 탄력이 얇으시거나 살이 없으신 분들은 처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슈링크랄지 아니면은 텐서마나 울세라처럼 이렇게 턱 라인을 올려줄 수 있는 리프팅을 같이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중턱이 심하시거나 아니면 볼 밑에 지방이 좀 있으신 분들은 침샘 보톡스, 특히 이제 턱 밑샘 보톡스를 양쪽에 맞으시거나 아니면 DCA 주사라고 하는 최근에 나온 지방 파괴 주사를 동반해서 그리고 온다 혹은 리바이브처럼 깊은 지방층을 정리해주고 턱선을 줄여줄 수 있는 시술과 받는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턱보톡스를 추천하지 않는 분들, 특히 이제 피부가 얇으시고 살이 없으신 분들은 그때는 전반적으로 텐서마나 서마지 같은 리프팅 혹은 레디어스나 스컬테라 같은 콜라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을 같이 받으신다면 탄력이나 피부결을 좋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턱보톡스로 해결이 안 되는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턱보톡스에 대한 과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만약에 지방층이 얼굴에 상당 부분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먼저 저는 체중 감소를 하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원래 얼굴에 비대칭이 있었던 분들은 톡보톡스로 그 비대칭이 더 뚜렷해지거나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얼굴에 비대칭이 있는지, 그리고 톡보톡스를 통해서 오히려 내 얼굴에 비대칭이 심해지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집에서 거울을 본 다음에 치아가 살짝 보이게 이렇게 활짝 웃어보시면서 거울을 45도 양쪽에서 보신다면 특정 입꼬리가 한쪽이 더 올라가는 거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쪽은 이 근육이 더 발달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쪽이 워낙 원래 리프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든 사람은 얼굴에 약간의 비대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는 비대칭을 주름 보톡스나 아니면 다른 리프팅 시술과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톡보톡스를 받는 것보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비대칭의 원인이 어떤 뼈나 다른 구조적인 문제일 때는 톡보톡스 단독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톡보톡스 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톡보톡스 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톡보톡스를 사용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관리를 잘 하시는 경우에는 한 번의 치료로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그 이상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보통은 제오민이나 코보톡스 같이 내성이 적은 순수 보톡스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조금 지속 기간은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나는 최대한 지속 기간을 길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맞는 것으로 지속 기간을 길게 가져가고 싶다면 저는 영국 보톡스인 디스포트 혹은 오리지널 엘러간 보톡스를 추천드리고요. 또 최근에 비에녹스라는 최근 국내 제품이 나왔는데 복합 단백질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내성 위험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긴 하지만 그렇지만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 기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바쁜 직장인이거나 1년에 한두 번 맞는다 그렇다면은 이런 복합 단백질이 있는 보톡스를 선택하시고 나는 1년에 두세 번 혹은 그 이상 자주 맞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저는 코보톡스나 제오민을 맞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톡보톡스의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톡보톡스는 보톡스이기 때문에 통증이 완전히 없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주 못 참을 정도는 아니어서 저희는 보통 아이싱을 5분 정도 충분히 차갑게 해주고 시술을 했을 때 크게 불편감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통증에 너무 민감하고 굉장히 처음 맞거나 아니면 예전에 맞았을 때 통증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분이라면 보통 병원에서 연고 마취를 요청을 하셔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충분히 연고 마취한 다음에 시술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과 더불어서 톡보톡스의 대표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주사 시술이기 때문에 피가 날 수 있고요. 피가 나다 보면은 출혈이나 감염이나 또 혹은 이쪽 맞았던 부위가 붓는 2, 3일 정도 붓는 증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게 좋으시고요. 아무래도 톡보톡스의 가장 큰 부작용은 너무 턱이 이제 슬림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미용 목적을 맞았지만은 내가 너무 체중 감소를 심하게 하거나 그랬을 때는 오히려 좀 쾌한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한 번을 쉬어 가시거나 아니면은 맞는 주기를 좀 길게 가시거나 아니면은 맞는 용량을 좀 줄이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 텐데요. 톡보톡스는 미용의 입문 시술이면서도 가장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효과를 빠른 시간에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술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얼굴의 비대칭이나 아니면 피부의 민감도 그리고 내가 지향하는 추구미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충분하게 적정한 제품으로 적정한 주기에 따라서 시술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면 제가 충분하게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서 원하시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